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토지가 이제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리과세는 이게 두 개로 나눕니다. 고율이 있고 저율 이렇게 나누죠. 고율과 저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율은 4%를 말하고 저율은 두 개가 있어요. 0.07하고 0.2%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세목이 쭉 있는 거죠. 많지. 그죠? 여기는 이제 고율은 오골계 그래가지고 고급 오락장하고 골프장용 부속 토지는 사치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중과세하기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생산성 있는 토지들은 저율로 가세겠다 해서 여기 대표적인 농지가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목장용지, 농지, 목장용지, 뭐 임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장용지가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장용지 그리고 뭐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세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별도는 대표 주자가 건축물 부속 토지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원이죠. 학원 건물 같은 데 상가 건물이 요 주변에 있는 이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부속 토지가 뭐다? 별도 합산이다 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분리별도 아닌 건 당연히 뭘로 간다? 종합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그 11번 문제는 보시면 다음 법인이나 단체 등이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일단 농지는요. 이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 왜?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생산성, 즉 경작하는 용도로 썼을 때만 분리과세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경작을 안 한다 그러면 분리과세 안 해주면 그럼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농지는 개인과 법인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농사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짓는다 그랬죠. 근데 법인 단체는 원래 농사 짓는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 많기 때문에 그냥 법인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그러면 얘는 뭘로 가냐면 종합합산 대상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법인 단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해주겠다라고 돼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거기다 농업 법인 소유 농지. 그러니까 법인이건 개인이건 농사만 져라 그런 얘기고 휴경지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한국 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져온 농지도 분리과세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 있죠.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죠. 고아원이나 양농 같은 이런 시설에서 복지시설에서 농지 가지고 뭐 하려고 그 시설에 있는 사람 먹고 사는 용도로 쓰는 거죠. 아니면 법인이 받아 메꿔서 직접 농지를 메꿨다. 매립간척했다. 그리고 경작하면 걔도 뭐 해줘? 분리과세 해줍니다. 하나가 이제 종중이 소유하는 종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그런 애들만 분리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개인은 분리과세 되려면 딱 그겁니다. 어느 지역에 농지가 위치하느냐. 그 위치만 맞으면 돼요. 그죠? 무조건 면적 제한 없고. 그럼 뭐다? 경작만 하면 자, 농사는 시골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라 해서 도시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다. 시골. 그러니까 특광 시군 중에서 시골 그럼 어디? 군 지역. 이렇게 돼요. 여기 있으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군 읍면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은 어떻게 한다 했죠? 도시 지역 밖하고 도시 지역 안에 있다. 이랬을 때 어디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다? 밖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 있으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안에서는 어디다? 도시 지역은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은 녹지공간 보전하다라는 용도지역 있죠? 걔가 어디다? 녹지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녹지지역과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안에 요 있을 때는 분리과세 줍니다. 왜? 여기 있으면 농사지어야 개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녹지와 개발 제한구역만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11번 문제는 법인단체에서 틀린 거 그랬죠? 1번 농업법인 소유농지 분리과세고 농어촌공사 분리. 그죠? 종종소유농지 임야 분리. 4번은 법인의 매립간척도 분리인데 걔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않는 데다가 사용 안 한다. 얘는 종합합산입니다. 용도에 사용. 그러니까 얘가 경작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그냥 경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얘처럼 대놓고 경작 안 한다 그러면 뭐다?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사회복지사업자, 그죠?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옆에 1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그랬죠? 자,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용도 지역별 적용별 이내.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뭘로 간다고요? 별도 합산. 대표 중에 별도 합산. 그죠? 2번 서울시 지역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 용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이게 뭐냐면 이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요.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얘도 냄새 많이 나거든요. 공장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냄새나는 공장용지는 시골에 있어야 된다, 도시에 있어야 된다? 시골. 그래서 군 지역으로 가야 돼. 그럼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근데 시지역 이상이라고 돼 있죠? 시지역 이상.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 지역을 제외한 이제 원주시도 해당되겠죠? 원주시, 뭐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지원식으로 특광시, 그죠? 군 지역 뺀 나머지. 여기 있으면 어떡한다?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 있을 때는 분리과세. 그 용도 지역 중에 어디예요? 공업지역. 그죠? 그리고 산업단지죠. 산업단지. 얘네들은 공장지라고 있는 데죠. 그죠? 여기 있을 때는 뭐 해준다?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공업지역 분리과세. 그럼 주거지역 등은 분리과세 안 되는 거죠. 주거지역 등은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이렇게 돼요. 공장용지를. 얘들은 이제 뭐가 있어요? 기준면적 이내. 이렇게 돼요. 기준면적. 면적 제한이 있어요. 면적 제한. 자, 우리가 면적 제한 있는 애들은 이거 나오면 뭐라 했어요? 면적 초과. 그럼 무조건 뭐다? 종합. 하나만 기억해라 그 말했어.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이건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나오면 맞아야 돼요.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자, 13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서울시니까 특별시잖아요. 그럼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공장용지가 있으면 뭐죠? 분리과세, 분리과세. 그죠? 3번 특별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농지가 있대요. 분리과세죠. 녹지와 개발제한구역. 그죠? 분리. 4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 시가표준에 해당 부속 시가표준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얘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죠. 이거 우리 그 종합할 때 이렇게 하면 아세요? 나는 잡초다.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건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외웠는데 뭐 그 문제를 못 풀면 뭐예요? 의미가 없지. 나 잡초 외워놓고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나가 누구요? 나대지. 잡은요? 잡. 잡채? 잡종지. 초코파이? 아니고 초지는 아니고 초과. 면적 초과. 초지가 아니라 초과. 초코파이 아니고 먹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2% 미달. 자, 2% 미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예요. 그죠? 원래 별도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종합을 해요. 왜?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땅 토지 가격이 100원이면 건물 가격은 2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가 토지 가치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는 건물 부속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안 하고 종합한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해서 잘 보셔야 되죠? 전체가 종합이 아니라 그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 이걸 제외한 토지, 나머지가 뭐다? 종합이다 그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만큼은 부속 토지를 인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얘도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왜 별도 안 하고 종합한다? 무허가라 그랬습니다. 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5개는 기억하시라 했잖아. 저거라도 보셔야 돼요. 얘는 그것만 기억했으면 13번 문제 풀 수 있죠. 답이 3번, 4번이잖아요. 100분의 2비달 이게 그거 아니에요. 종합. 그죠? 5번 서울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과 녹지 지역 안에 목장용지. 목장용지가 어디 있다고요? 도시지역 안에 개발과 녹지 지역 안에 있으면 걔도 뭐다? 분리과세 해준다. 분리과세. 그죠? 답이 4번이죠. 답은 이거는 만약에 얘처럼 나왔으면 맞춰야 됩니다. 왜? 이거라도 기억 안 하잖아요. 이 5개. 하나만 보면 초과는 종합이다. 탄력받아 5개 가면 이것만 알아서도 걔는 풀 수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나중에 풀다 보면 정리가 되겠죠. 쭉 넘어가서 19번 문제로 가. 19번. 그죠? 이 차는 중개사법이랑 잘하고 계시죠? 중개사법이랑. 요번에 작년에 시험이 작년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작년에 25%, 26% 가까이 붙었거든요. 1차도 많이 붙고, 1차는 뭐 합격률이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 13만 몇 명 봐가지고 뭐 29%인가 30% 가까이 붙었습니다. 2차도 많이 붙고. 그러니까 작년에 1차가 많이 붙었다는 얘기는 2차 보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올해. 그죠? 2차가 많으면 동차 보는 사람이 있고 2차 보는 사람 많아지면 합격률이 작년보다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보통 합격률이 일반적으로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25%, 6%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선 총선 때문에 시험을 합격을 많이 시켜줬죠.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전례로 봤을 때는 시험이 2차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차도 마찬가지고. 합격률이 높았으니까 그만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붙어서 작년에요. 그래서 평균으로 합격률이 20% 정도, 내외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동안 전례 봤을 때. 작년 6% 이상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 1차 붙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죠? 동차에서 전체 합격률 조정하려면 2차 부분도 좀 그렇고 1차 과목도 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내용상 봤을 때.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 2차 과목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중개사법 제가 말씀드리죠. 거기서 점수 안 나오면 어려워집니다. 점수가. 그죠? 근데 공법은 어차피 어렵건 쉽건 쉽게 나와도 공법은 점수 많이 안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그래봤자 20점에 2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당락은 어디서 결정돼? 중개사법. 그거하고 공시세법인데, 공시세법은 등기법은 말했잖아요. 좀 어렵다 했잖아요. 지적법하고 세법 쪽에 좀 치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따주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중개사법하고 세법하고 지적법 파트는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평이에요. 이렇게 항상 그 수준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면 내가 원하는 점수를 따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법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항상 뭐 어렵게 나오고 하면은 그 점수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뭐 많이 맞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차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과목이. 근데, 그러니까 2차는 중개사법 점수 안 나오면 뭐 2차는 거의 못 붙는다 봐야죠. 내년에 특히나 오레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 치면 중개사법 자체를 어렵게는 못 내요. 왜? 그거 어렵게 하면 다 떨어져요. 중개사법 어렵게 하면 다 떨어져. 왜? 거기 점수 못 따버리면 평균 60 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보통 합격한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중개사법이 30개 이상 거의 맞아요. 합격해서 2차 합격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점수를 골고루 막 맞아가지고 합격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보통 뭐 중개사법 30개 몇 개 맞고, 그 다음에 공법 한 20개 받듯이 받고, 공시세법에 22개, 3개, 4개 이런 식이거든. 패턴이. 그게 제일 많아요, 거기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만약에 조금 뭔가 어느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 치면 그쪽에 좀 더 완벽하게 점수를 안 따주면 2차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차도 좀 그렇겠지만, 결국 자격증 따려면 2차가 붙어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그래서 학원별로 되게 막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올해는 사실. 모든 학원들이.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도 그 박진 선생님이 자꾸 민법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근데 본인 학원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1차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점수를 많이 따라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자꾸 해주는 거 2번, 3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남은 100일 남았는데 그거 가만히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특강 같은 것도 사실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그죠? 수도권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 조족지열입니다. 지방은. 대부분 지방은 다 안 해요, 그거를. 지방학원들은 뭐 일요 특강 한 2번 끝. 근데 수도권은 뭐 4월, 5일부터 막 오후 특강 계속 합니다. 제가 안산 같은 경우 제가 안산 법학원 나가는데 거기는 벌써 지금 제가 특강 한 번 했죠. 일요 특강 한 번 끝났고 기출 특강, 오후 특강 했고요. 이번 주부터 오후 누적시 모의고사 특강 또 해요, 6주. 어제, 이번 주에 들어갔어요. 그럼 6주 동안 해요. 그러면 다음, 이 문제집 끝날 때까지 그걸 해, 누적식으로, 모의고사를. 그리고 끝나고 이제 9월부터 동영모의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백선 특강이에요, 문제 특강. 그러니까 문제를 엄청 많이 푸는 거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풀어보세요. 막 하도 많이 풀으니까 이제 특강을 다 듣고 막 따라간 사람들은요, 나중에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니까 그냥 듣는 걸로 지겨워 듣게 돼, 이게. 나중에 본 거 또 나오고 본 거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쟁이 심하죠. 그러니까 또 경쟁이 심합니다. 왜? 특강한테 문제 풀고 채점해가지고 붙여놓거든요, 뒤에. 그럼 뭐, 이름은 다 가명 쓰죠. 뭐, 그죠? 다 뭐, 블랙 노즈, 뭐, 그린 노즈 해가지고 막. 전부 다 가명 막, 자기 차 장미래, 막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세법 하는데, 나 잡초 2%미다. 이렇게 쓴 사람들 제목에, 나 잡초 2%미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뭐, 별게 다 있어, 이름이. 그죠? 뭐, 무슨 공주, 뭐. 막 이렇게 써요. 가명을 뭐, 마징가 제트, 막. 서부소년 차돌이, 막 이런 거 쓰잖아요. 서부소년 차돌이 아는 사람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점수가 붙으니까 이제 막 자기들이 경쟁해가지고 또 막 골 때리는 거예요. 막 누구는 막 20개 푸는데 막 19개만 이상 있고 그러거든요. 19개. 1등이 19개인데 20개 중에 하나 틀린 거죠. 19개. 그럼 막 밑에는 막 4개도 있어요. 4개. 최고 못 맞으면 4개. 제일 많이 맞으면 20개 중 19개 막 이래요. 그럼 막 19개, 18개. 그럼 막 서로 또 그래가 누가 하면 19개냐 해가면서 막. 그럼 막 공부한다니까. 매주 하자. 매일같이 하잖아. 오늘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막 공부한다니까.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막 경쟁이 되니까 신경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해요. 그 정도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다 똑같은 걸 그냥 듣는 사람만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특강이 뭐고 듣는 사람 듣지 안 듣는 사람 어차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듣는 거야. 똑같은 이거 듣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정도로.
우리는 뭐 특강이 없습니다. 세법은 특강 딱 2번이 있어요. 계획으로는. 24일날 이론 특강 한 번 있고, 그리고 백선 특강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데, 백선 해가지고 문제, 100문제 해가지고 이론 특강. 그러니까 특강 딱 2번 있는 거죠. 만약 하게 되면 2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는 거 한 번 하고, 백선은 뭐 9월이나 먼저 한 번 하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특강은 없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근데 공법이나 이런 건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죠? 누적 특강하고. 근데 그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지. 자꾸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학원에서 막 아고지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원들은 막 붙잡아 놓는 거, 학원에다 막 특강을 해가지고 붙잡아놔. 그럼 막 억지로도 막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실력이 향상이 되죠. 근데 여러분 방목해 놓으면 소용없다니까. 지금 봐봐, 방목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가서 뭐 얼렁물렁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다 좀, 오늘 피곤한데 시원하게 점심 먹고 맥주 한잔 할까? 뭐 시원하게 한 잔. 한 잔만 하지 뭐. 한 잔이야? 그게 한 잔이요? 따다 보면 한 병, 2병 되는 거지. 그럼 점점, 좀 취하는데 좀 쉬었다. 맨날 쉬어? 언제 쉬어? 공부를 언제 해? 맨날 쉬다 보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남은 100일 동안, 그죠? 음주하면 안 된다 했죠. 음주하면. 문제가 돼요, 음주하면.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근데 24일 특강하는 거 맞죠, 이제? 제가 12일날 잡혔다가, 원래 12일날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스케줄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원래 제가 시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요. 특강을 못 한다고 했어요, 제가요. 나는 시간 안 된다. 시간표 쫑나가지고. 다른 학원 하는 날이에요, 저 날이. 근데 12일날 바꿨어요. 그 공식버스인데 사정사정 해가지고, 제가 12일날 세법 할 테니까, 24일날 바꿔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바꾼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난 못 한다고 했는데, 그때 8월달에 하라면 8월달 너무 늦죠. 그래? 자, 19번. 그러니까 특강 많이 들으시라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는 특강을 들어라 안 들어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필요하면 들으시는 게 맞긴 맞아요. 제 과목 아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듣는 거 안 듣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3개만 할 거예요. 하면 이론 특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3파트만. 프린트에는 총론하고 등록세하고 종부세 정리는 돼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3개만 합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시고. 19번에 보시면 합산과세 대상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합산과세란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종합하고 별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둘 다 합산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질문이 별도 합산, 그럼 별도 합산만 얘기하는 거, 종합 합산 그런데 얘처럼 합산과세 대상 그럼 2개를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 해당하는 걸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별도와 종합 다 고르라는 얘기죠? 자, 기억.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라 했어요? 별도 합산이에요, 합산. 그죠? 니은 군지역의 주거지 개인수 농지. 농지가 어디 시골 어디 있다? 군지역. 분리과세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 오골계 뭐야? 고급 고율 분리과세다. 고율. 오골계는 비싸다. 고율 분리과세. 그것도 분리과세죠. 그러니까 저율만 분리과세가 아니에요. 고율도 분리과세죠. 디귿 고급 오락장용 부소지는 됐고, 니을은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자,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서 기준면적이 내면 분리과세입니다. 목장용지 같은 경우 축사 같은 거 냄새 많이 나니까 시골로 가야 된다 했죠. 시골에 있거나 도시지역에서는 뭐 밖에 있거나 안에서는 개발과 녹지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미음,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죠. 초과, 종합. 2개죠, 2개. 합산은 2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오른쪽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1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X. 뭔 얘기인지 해석이 안 되죠, 지금. 자, 이건 기억나시나요? 주택인데 얘가 갑을 그리고 아니면 이걸 갑을이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자, 그럼 주택은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한꺼번에 계산한다 했어요. 2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세액을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내고 공동소유는 어떻게 한다?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낸다. 그랬죠? 근데 이걸 아는데 왜 그 1번 지문을 물었냐는 거죠. 자, 얘는 지금 1번 지문이 이거잖아요. 주택인데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일 때는 세금 계산 세율을 곱할 때, 이 세율을 곱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 2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이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까는 요걸 중심으로 말한 거고 지금은 세율을 곱할 때 어떻게 곱한다? 각각에 대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지문이죠.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경우는 그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면 땡, 틀리다. 이런 거죠. 각각 아니고 합한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세율을 물어보는 건데 결국은 두 개 합한 거에다 세율을 곱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당해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이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0.1에서 0.4%. 소유자별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 주택의 과세 표준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번 얘기예요. 주택이 2개 이상인데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재산세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합산 안 한다니까 주택은. 누구만 합산한다고요? 별도 종합만 합산한다니까. 그럼 주택은 합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합산, 볼 것도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읽으면 바로 주택인데 합산 얘기하면 볼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2번 틀렸죠. 자, 3번은 이제 거기 이제 이게 다가구하고 이제 겸용주택이 나오는데 보세요. 겸용주택 나오면 재산세는 뭘 기억하시라 했어요? 한 동이냐, 한 구냐. 이거부터 한동, 한 구. 그죠? 자, 한 동은 주상복합 생각하시라 했죠? 그래서 얘는 뭐다? 면적에 관계없이 뭐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적 상관없이. 그죠? 근데 한 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가주택이다. 얘는 어떻게 한다? 네. 주거용이 얼마?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거용이 50% 이상이니까 5대5면 주거와 상가 면적이 5대5다. 그럼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근데 얘는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한동, 한구 이렇게. 그죠? 얘는 주상복합. 그죠? 얘는 면적 상관없이 주거분만 주택. 한구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 주택.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가구. 겸용주택 다가구는 다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3번 지문은 겸용주택 얘기인데 한구라고 나왔으니까 뭐다?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고. 4번은 다가구 주택이죠. 그럼 다가구는 어떻게 돼 있다? 원투룸이죠. 원투룸. 자, 방이 12개야. 그럼 얘는 재산세 과세할 때 요거를 단독주택으로 보냐 아니면 공동주택처럼 보느냐 그 얘기죠. 자, 이런 얘기죠. 이걸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여기다가 세법 기준을 적용해 준다는 얘기고, 공동으로 본다는 얘기는 요거 하나하나를 아파트처럼 방으로 봐, 주택으로 봐서 요 각각에 대해서 세법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양도세 배울 때 이거 배웠죠. 원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을한테 팔면 양도세 2년 이상 보유하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겠어요? 없다 겠어요? 다가구 주택 양도세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양도세. 있다. 그죠? 얘를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는 얘를 뭘로 본다는 거?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걔 빼고 나머지는 다 뭘로 본다? 공동주택처럼 취급을 한다. 그럼 재산세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죠. 그럼 얘가 재산세를 내릴 때 그러면 이 재산세에서 이게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하고 각각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한테 세제상 어느 게 유리하냐? 각각이 유리합니다. 각각이. 왜?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 주택이. 그 누진세율이라는 뜻은요.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독으로 보게 되면 전체 금액이 과표가 되죠.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로 각각으로 가면 이 각각의 과표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지. 과세 표준이 낮아지니까 세율도 낮아서 세금이 적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걸 합해서 한 장으로 나오는 거죠. 어제 강의에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이게 각각으로 본다니까. 그럼 원룸이 방이 12개면 각각 계산하면 고지서가 12장 나오냐는 거야. 아니고요. 그렇게 계산해서 합해서 한 장으로 10이 하나잖아요. 계산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12개가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건 한 장으로 나온다.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예요. 4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다. 보시면 되고. 5번 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얘는 초과 누진세를 준다. 자, 이건 꼭 기회가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얘는 고급 주택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그냥 누진으로 갑니다. 뒤에 세율 보면 나오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뭐 100분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몇 번 나왔어요, 시험에요. 그런 거 없어요. 취득세는 중과세가 되지만 뭐는 얘는 중과세 없다. 그죠?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101페이지 25번. 101페이지 25번을 보겠습니다. 25번. 지방세법상 2016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아닌 거 기억?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 얘가 무슨 얘기예요? 5월 31일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매도가 잔금도 받고 등기도 넘겨줬대. 그럼 매도인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매수가 되는 거죠. 왜? 등기 넘어가고 돈까지 다 받았으니까. 등기 넘어가서 끝난 거죠. 그래서 니은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물 분할 등기가 돼 있건 안 돼 있건 공동소유 물건이면 지분에 따라 누가 낸다? 지분권자가 된다 그랬죠. 얘는 납세 의무 있죠. 지분 표시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균등 안 걸어본다. 그래서 얘는 니은은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없죠. 왜? 수탁자가 있잖아, 수탁자. 그죠? 이를 정비법 찬지, 일정한 토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 자, 원주인인데 그 땅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채비지로 충당됐다는 얘기죠? 그럼 채비지는 누가 낸다겠죠? 누구 거라 했죠? 사업시행자 거. 세금 누가 내야 돼? 사업시행자. 종전 토지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죠. 정답이 오타 났습니다. 거기. 4번이 정답인데 1번으로 돼 있죠. 그거 고쳐주세요. 해설은 맞아요. 해설 맞고 뭐만? 정답이 오타 났어요. 25번 정답 몇 번? 4번. 지금 고치세요. 지금 이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똑같이 수업 들은 나중에 엉뚱을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4번? 다시 한번 해결해봐. 4번 썼나? 썼죠? 4번. 네. 꼭 그러면 있어요. 희한하게 했는데 나중에 엉뚱을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틀린 건 기억을 또 잘해요. 틀려서 수정했는데 수정 전걸 그렇게 기억한다니 희한하죠. 다른 건 기억 못하는데 꼭 잘못된 거 기억을 해가지고 좀 그런 경우 있어요. 4번. 네? 자, 넘어가서 103페이지 27번에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납세 의무자 지금도 풀었지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 내용이에요, 이가요. 그래서 어쨌든 재산세 파트는 납세 의무자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27번 보시면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땡. 틀렸죠? 왜 틀렸어요? 네? 답 보지 말고 왜 틀렸어? 얘가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이게 납세 의무자다 그런 얘기죠? 자, 매매가 됐어. 이렇게. 근데 이날 매매가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5월 31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재산세에서 을이 있잖아, 을이. 얘가 언제 어느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얘가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그러면 얘가 세법상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얘는 뭐 따라간다?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이날 얘가 취득한 걸로 본대. 그럼 재산세도 그날 걔가 그 재산에 뭐가 된 걸로 본다?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 뜻이죠. 그럼 예를 들면 5월 31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예요. 자, 개인간 거래네요. 그럼 개인간 거래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 그럼 6월 31일이죠. 5월 31일. 그럼 이날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을이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리고 을은 이미 이때 실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등기까지 을 앞으로 넘어갔으면 별 상관이 없죠. 둘이 일치하니까. 근데 뭐가 된다? 등기가 안 넘어갈 수 있다겠죠? 그래서 명의는 누가 앞으로 돼 있다? 갑. 얘는 뭐라고 한다? 공부상 소유자. 얘기했죠.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자, 그럼 뭐죠?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그죠? 근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공보상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 이 뜻입니다. 이 얘기잖아. 예각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란 말이 뭐예요? 왜 제가 납세 의무자야?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둘이 일치하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뭔 얘기야?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라. 그럼 언제 일치가 안 되느냐?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로 매매가 됐는데 뭐가 안 넘어가서 등기가 안 넘어가서 둘이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 이 얘기예요, 이게. 여기까지 가시죠? 근데 이 상태도 그럼 얘가 납세 의무자 맞는데 법적으로는 세금은 누구한테 나온다? 갑한테 나온다. 왜? 등기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원주시에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 개인끼리 한 거니까 거래 내역을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도 갑 앞으로 돼 있으니까 세금은 갑한테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누가 억울한 거예요? 갑이 억울하지. 왜? 법대로 하면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갑한테 나온 거잖아. 그럼 갑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요 매매 사실을 원주시에서 알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라? 이 변동 사실을 신고를 해줘라. 그런 얘기죠. 신고. 그 신고를 언제 한다? 세법의 재산세는 무조건 날짜가 10일이죠. 우리가 하는 건 10일. 그럼 언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요 10일 안에 신고하면 누가 내고, 사실상 소유자가 내고,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가 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1번은 왜 틀린 거예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틀린 거죠. 그죠?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 신고하면 얘가 내고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내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10일 안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다. 그죠? 1번 틀렸고. 2번 상속이 개시가 된다. 자, 상속 나왔어요. 자,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됐죠? 상속 받았는데 뭣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하면, 그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이렇게 돼 있죠. 주된 상속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 등기하면 얘가 내고, 등기는 안 했지만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하면 누가 낸다? 얘가 내는 거죠. 근데 그 2번 지문은 상속이 개시가 된 재산은 상속 등기 이행 여부나 실제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 연대하여 재산세 납세 의무지 땡 틀렸죠. 그렇죠? 3번 등기부상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은 갑이 사실상 종종 수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땡 틀렸죠. 종중 선산이 갑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공보상 소유자는 갑이고 실제 소유는 누구예요? 종중이잖아요. 그럼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는 종중이 내는 거고 안 하면 공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신고하더라도 갑이다. 땡 틀렸죠? 신고하면 종중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국가 등 지자체와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쓰게 되면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 답은 4번이죠. 국가 등 무상,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5번은 틀렸죠? 신탁재산. 누구? 수탁자. 몇 번 나왔죠? 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뭐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이제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과표 얘기죠, 과표. 자, 얘는 이 과세표준 참 쉬운데 내용 없는데 의외로 참 많이 틀립니다, 아직도. 자, 얘는 과세표준이 뭐다? 시가 표준입니다. 시가 표준. 얘는 이걸로 발 수밖에 없어요. 왜? 거래 금액이 없어요. 가지고만 있으니까, 그죠?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뭘 신고할 수도 없고, 그죠? 신고를 무슨 소리에 금액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누가 계산해? 과세권자가. 뭘 가지고? 걔들도 금액을 모르니까 이때 대비해서 걔네들이 공시가격을 정해놓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그래요. 그럼 이걸로 과세가 됩니다. 지방세니까.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원칙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예외가 있다. 이게 원칙인 예외 뭐가 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비율은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부동산, 토, 건, 주.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이 비율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얘가 법으로는, 얘는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에서, 주택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얘가
70으로 돼 있고 얘는 6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냥 해놓고 안 건드립니다. 계속 70, 6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토건주만 해당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다 아는 얘기에 또.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OX.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오라니까요, 오라니까. 그죠? 토지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X.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요? 토, 건, 주만 이걸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네가 안 나오면 그냥 이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재산세 그러면 이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돼? 시가 표준액 원칙이라니까. 근데 토건주 나오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 이렇게 가야 또 뭐 있어요? 개인은 시가 표준액, 법인은 법인 장부상 장부가액을 과표한다. OX. 개인은 시가 표준액, 법인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장부가액을 과표한다. 틀렸잖아. 이거 몇 번 시험 나올 때마다 나오는 지문이에요. 법인 장부 아니라니까. 그 법인 장부는 국소공판장 검증은 취득세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냐면 국소공판장 나오니까 법인만 나왔다면 법인 장부 무조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취득세는요, 취득로세는 왜 법인 장부 가액으로 가냐면 내가 이걸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1억에 샀어. 근데 1억에 취득을 했는데 실제로 1억에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 통해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입증하면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재산세는요, 취득한 금액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보유세인데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뭘 입증을 해? 그러니까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모르니까 누가 원주시에서 뭘로 이걸 가지고 계산한다. 그럼 맨날 나오면 똑같은 얘기야. 근데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죠. 뻔하잖아. 이거 문제 되면 법인은 법인이냐고 얘기 안 나오겠냐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지금 5개 만들려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3개거든요. 원칙, 시가 표준액. 예외적으로 토건주는 공정시장가에 비리고 배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이게 다야, 이게. 근데 이거를 막 틀려버리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맨날 틀리고 일관성이 가서 또 시험 볼 때가 또 틀려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이제 8월달 되면, 8월 초 되면 또 8월 초쯤에 되면 원서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 8일인가 언제부터 원서 접수해요. 그럼 이제 원서 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보러 가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죠? 사진 다 준비해놨죠? 사진. 뽀샵 너무 하지 말라겠죠? 뽀샵 너무 하면 감독관님 못 알아봐가지고. 그죠? 누구시냐고 계속 물어봐. 데이터니 뭐 대리 시험 보는 거 아니냐고 해서 막 그런다니까. 그럼 나중에 지문인식 해야 돼. 나중에 지문인식 때 본인이라는 거 인식해줘야 돼.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사진을 잘 찍어야 돼. 나중에 자격증 나올 때 거기에 붙어 그 사진이. 그죠? 평생 합니다. 그거 중간에 바꾸지도 못해. 사진 잘 찍어야 돼. 미장을 한번 갔다 와. 이참에. 그죠? 화장도 좀 하고. 자, 31번. 다음 재산세 과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토건주 나왔네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에 불급한다. 그죠? 2번. 공정시장가의 비리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는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죠? 그게 70, 60이다. 3번.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령에서 공시된 가액인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한다. 그죠?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된다. 4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법인 장부 등에서 사실상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는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땡! 틀렸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란 거죠. 시가표준액 그래. 5번. 주택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주택가액을 과표한다. 그죠? 합산 안 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토지의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 토지의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시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 실제 시험에 다음 중 과세 표준 옳은 걸 고르셔놓고 1번 해놓고 토지의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따라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그랬더니 막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뭐 법도 하나 이상한 거 나오고 개별 무조건 틀렸잖아. 무조건. 왜? 토지의 과세 표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아, 이거 나온다니까. 말로는 이거 나온다고 나왔는데 엉뚱 올라. 그럼 1, 2, 3, 4, 5번 중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었거든. 그때 당시 문제가. 근데 1, 2, 3, 5번 중에요. 이거 나온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지문 4개 중에 공정시장 가입일 하나밖에 없었어. 그럼 걔가 그냥 정답이야, 걔가. 왜? 어쨌든 얘가 정답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정답이라니까. 하나밖에 딸랑 하나 있는데 이상해. 개별 공시가인데 그냥 또 앞에 뭐 부동 어쩌고 법률 나오니까 막 고민하는 거야. 막. 아니 과표 물어보는데 개별 공시가가 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답이 되려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얘가 안 나오면 끝난 건데 그걸 막 고민해가지고 그 문제는 주워먹기 문제인데 그런 걸 틀린다니까요. 그럼 안 되는 거지. 말로는 이거라고 해놓고 막상 문제 내면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뚜상 강조하잖아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안 풀어보면 못 풉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외워놓고 틀린다니까요, 나중에. 근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죽어서 하나. 계속 풀어 문제 막 계속. 맨날 기본서만 보고 있지 말고 막 동영상만 맨날 듣고 앉았고 동강 그러면 맨날 동강만 보고 앉았으면 동강 무슨 뭐 듣기 평가나 맨날 동강만 보기. 어쨌든 지금 있을 걸 아직도 맨날 가서 막 습관적으로 동강 보는 사람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동영상을 보고 앉았어요. 이해가 안 가 나는. 그것도 이론 동영상을 계속 듣고 있다. 문제 언제 풀 건데. 그동안 징그럽게 봤잖아. 이번 이론은 압축된 요약 같은 건 가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건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계속 보는 건 안 좋습니다. 왜? 이제는 이걸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볼 때는 문제를 푸는 거지 동영상으로 동기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 계속 보면 거기만 익숙해져가지고 동강에서 다 알아듣는다고 문제를 잘 풀진 않잖아요. 동강은 다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근데 시험 봐봐. 내가 생각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왜? 그게 틀리거든요. 물론 봐야 되지만 이제까지 맨날 기본 이론만 했는데 아직도 동영상을 막 계속 보고 있으면 공부를 언제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뭐 권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 문제 풀다 도저히 이 부분 이해가 안 가. 기본서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런 것들은 동강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 이해가 빠르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영상을 보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세법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정리를 하겠다. 나는 이론을 한번 정리해보겠다. 그러면 최대한 요약된 걸 한번 듣는 게 좋죠. 왜? 정규 강의는 너무 길잖아요. 그럼 거기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요약돼 있는 거 있죠. 요약 등강 같은 거 있으면 한 5시간, 6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쫙 듣는 것도 괜찮아요. 왜? 전체적 이론 한번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차원 아니면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106페이지 33번. 자, 이제 거기 과표하고 세율이 같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세율 부분이 어쨌든 얘도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얘는 대상에 따라 틀려요.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왼손이 계속 금단현상이 일어나려고 그래. 그죠? 이게 막 자꾸 이게 이 마이크를 들다가 안 들으니까 그런 건 있어요. 편하긴 한데, 이게 이 마이크 안 들으니까 편하긴 해요. 되게 왜? 그냥 하면 되니까 핀마이크. 근데 이게 들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여기서 막 소리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금단현상. 근데 여러분들 참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정신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세뇌가 안 돼. 계속 강의를 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머리에서 받아들이질 않아. 막 일관성이 계속 튕겨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친구 어디 이 식당에 그게 붙어 있더래. 그거 들으시면 돼요. 자, 세상에서 힘든 게 2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가 뭐다. 내 지식을 상대방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되게 힘들고 또 하나는 남의 주머니인 돈을 내 주머니에 갖고 오는 게 힘들대요. 이 2개가 되게 힘들대. 근데 이 2개를 동시에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대. 누구? 마누라. 마누라는 그 2개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남편한테 강요하고 수입되죠? 그리고 돈도 뭐 그 돈 당연한 얘기죠. 하나만 하는 얘기죠. 이 2가지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지식을 남의 지식이 남의 머리에서 집어넣는 직업을 갖는 사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남의 주머니인 돈을 내 돈으로 가져오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한대. 근데 배움을 거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건 배움을 거부하는 거고 사장 말을 안 듣는 건 돈 버는 걸 거부하는 거래. 마누라 말을 안 듣는 것은 살기가 싫은 거래. 참 구구절절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옳긴 뭐가 옳어. 그런 사고방식 가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옳긴 뭐가 올렸냐고. 그래서 근데 듣고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대 나이 들면 아이고 세상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마누라 얘기하면 알았어 하고 말아 그냥.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하는 귀찮아서. 그냥 알았어 그냥 말아버려. 왜? 싸우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놓고 난리를 하는 거야. 이제 알았어 해놓고 그게 낫는 것 같아. 뭐 싸워봤자 아이고 뭐야 이게 뭐 할 거야. 짜증나고 그죠? 저도 요즘에는 그냥 그냥 애지간한 뭐라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도 잘 안 되긴 한데. 울컥하면 이제 그때는 또 막, 그죠? 막 싸우니까. 아직도 힘이 넘치는 거죠. 싸운다는 얘기는. 그죠? 기운 없어. 봐. 싸울 힘이 어딨어. 지금 나 앉아있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뭘 싸워? 싸울 때가 좋은 거예요. 기운 나가지고. 그죠? 뭐 집어 던져? 그럼 굉장히 힘이 넘치는 거죠. 자, 세율은요. 토지는 세율 나오면 못 맞춰요. 왜? 아까 말했죠. 뭐 0.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온다 했지. 염전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염전하면 몇 프로니? 이렇게 돼요. 염전이 어디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중에 저율 분리과세 그 중에 0.2%의 그것도 공장용지가 아니라 주택 산업 공용지들이 수십 개 나오는 것 중에 한 2번인가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 근데 걔가 0.2%야. 못 맞춰. 그러니까 요거는 토지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아까 고율은 4%고 저율은 0.07, 0.2% 이게 세율이에요. 그리고 별도는 누진으로 돼 있어요. 0.2에서 0.4% 이렇게 돼 있고 얘가 0.2에서 0.5%예요. 그러니까 누진으로 돼 있는 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시험은 건축물하고 주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건축물 주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세율이 0.25%예요. 1000분의 2.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지역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시지역 이상의 어디에? 주거지역 등에 공장이 있다. 자, 여러분 주거지역에 공장이 왔대요. 주거지역에 공장 오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공업지역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거지역에 왔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거지역에 공장이 오면 그 공장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이걸 그대로 안 하고 이거의 2배에서 얼마? 0.5%. 자, 여기는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주거지역 등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집을 짓고 살아야 될 지역 등에 공장이 오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이걸로 가겠다. 자, 또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한다. 아까 취득세 중과세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얘는 취득세 중과사고 무엇도 건축물도 또 재산세도 중과세가 됩니다. 이때 재산세는 몇 배? 5배. 대신 5년간만 합니다. 5배 하는데 5년간. 0.25에 5배에서 5년 동안만 하고 5년 지나면 중과세를 안 해. 여기서 5년이란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무조건 5년은 채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얘는 그러면 언제 몇 년 동안 하느냐? 이건 이사 갈 때까지. 기한 제한이 없어요. 왜? 주거지역에 왔으니까 끝까지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나오면 얘도 공장, 얘도 공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엉킬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5년간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건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야 돼. 주거지역에 초점 맞추시고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안 하는데 그럼 주거지역 등의 공장은 도시형 공장 중과세 안 하느냐? 다 합니다. 왜? 업종 불문이에요. 뭐? 주거지역에 왔으니까. 이거 두 개는 잘 구분하셔야 돼. 나오면 이 부분이 되게 언급이 되겠죠. 당연히 세율 부분이. 근데 이거 엉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오굴계. 그죠? 아까 토지, 사치성이라 토지 중과세 했죠. 4%. 건축물도 사치성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도 4%입니다. 그래봤자 건축물 이게 다인데 뭐. 그래서 이 세율 꼭 기억하시고. 주택 반드시 기억해요. 주택. 얘는 0.1에서 0.4% 누진.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 누진이 3개가 있어요. 별도, 종합, 그리고 주택. 요 3개만 누진세율이에요. 요 3개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3개만.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할 게 뭐 있다? 얘는 고급주택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별장.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4%죠. 자, 이때 조심할 건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무슨 얘기예요? 별장도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별장, 그럼 뭘 말한다? 토지 건물 합해서 별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택과 별장의 차이는 세율만 차이가 있다. 그죠?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기억할 거 없는데 0.3%인데 이 재산세 세율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이 5%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세율 부분은 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죠? 자, 33번 보세요. 3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표와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했죠? 다 얼마?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땡! 틀렸습니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 하나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죠.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과거에 나왔던. 5년간 아니고 뭐라고요? 당해년도만 적용. 당해년도. 5년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하고 싶으면 내년에 다시 조례로 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2번 건축법 시행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며 맞죠?
아까 다곡이니까 분다 했잖아.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건축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한 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왜냐면 여러분 원룸이 방 12개인데 이거를 만약에 각각으로 본다는 얘기는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토지는 어떻게 한다?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대지권 지분 안 분하듯이 면적 안 분해야죠. 뭘로 안 분해? 면적에 따라 안 분하겠죠. 면적에 따라. 그 얘기입니다. 답이 2번이에요. 그런 거. 3번 변경에 따라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왜? 아,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그랬잖아. 근데 별장과 고급주택 1000분의 40 틀렸잖아요. 별장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 그래야 맞는 거죠.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죠? 4번 토지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자 그럼 뭐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다는 거죠? 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땡. 합산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기출지문이란 말이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앞에 풀었던 문제들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5번 법령에 따라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60. 고급주택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이잖아. 중과세 없으니까 과표는 얼마다? 60%. 그죠? 틀렸죠. 답이 2번이 맞아요. 그죠? 여기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별거 없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자, 오른쪽 35번 문제도 보죠. 35번. 다음 중 재산세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내 공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5배 세율이 적용된다. 얘가 주거지역에 있죠. 그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얘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얘기하는 거, 토지. 공장용지죠. 공장용지. 그죠? 공장용지가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으면 뭐 한다 했어요? 얘는 원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인데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별도로 가요. 별도는 얼마다? 0.2에서 0.4%입니다. 5배가 아니라. 그리고 5배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과밀억제권 공장 신증설 5배 5년간밖에 없어요. 그죠? 틀렸고. 이렇게 하면 문제 어렵죠. 1번 같은 경우는 못 맞추죠. 2번 시장군수는 재산, 그러니까 답이 1번이 틀린 거죠. 시장군수는 재산 세율 조정이 나와도 똑같이 얼마? 100분의 50범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번 별장 외 주택의 경우, 별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격을 합한 과표의 0.1에서 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 그죠? 별장, 주택, 별장 빼고 나머지. 4번은요?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서를 하면 어떻게 한다? 5배 5년간. 이게 5배 5년간이죠. 5번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 오골계. 비싸다겠죠? 얼마? 1000분의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1번이 틀렸죠. 1번. 세율 부분은 요즘 최근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율은 그 과표고시를 같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물어보면 못 맞춰요. 토지 물어보면 힘들어요. 그 한번 토지 한번 볼까요? 41번. 거기 보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가장 높은 세율.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4%. 오글게. 일단 재산세는 세율이 제일 높은 게 고급 선박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4%짜리예요. 그죠? 오글게 됐죠. 고급 오락장. 4%. 2번 시상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 0.5%죠. 2배. 시지역 주거지역에 있죠. 시지역 주거 이거. 0.5%. 그죠? 주거지역에 오면 안 돼. 2배라 했죠. 0.5%. 군 지역에 소재한 농지. 농지가 군 지역에 있으면 저율 분리과세니까 0.07%입니다. 이건 맞추기 쉽지 어렵다니까 이게. 그죠? 염전 나왔죠. 염전. 0.2%예요. 0.2%. 염전. 0.2%. 염전 0.2%.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한 경우 공장 건축물 5배 5년간이죠. 얼마야? 1.25죠. 5배니까 0.25의 5배니까 1.25%. 제일 높은 건 뭐예요? 1번이죠. 1번 4% 고급을 하자. 그죠? 그러니까 토지 부분은 그렇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내용상으로. 자, 거기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43번. 43번 하나만 더 풀고 마칠게요. 지방세 중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1번.
자, 이건 지방세 전체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별장, 골프장, 고급을학장, 고일골 5선주, 사치성 재산, 중과세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고. 2번,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서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합한다. 뭐 이거죠, 그거. 3번, 과밀억 본점용 부동산 취득하면 마찬가지죠? 본점, 과밀이니까 본점,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 100분의 200을 합한다. 여기까지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4번, 대도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과밀억제권 위에서 내로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 및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의 경우 등록 면허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일단 아까 등록세 중간 하나밖에 없다 했죠? 100분의 300. 자, 근데 얘는 틀렸어요, 일단. 어디가 틀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과밀억제권을 법인 할 때 그 취득세는 본점 주사무소죠. 근데 이 대도시는 지점 분사무소 다 들어가요.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거기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이게 틀렸어요. 왜? 등록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하고 통폐합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안 되고 뭐만 법인 등기만, 그에 따른 법인 등기만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기억 안 나세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취득과 하는 등기는 취득세 넘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세에서 뭐라고 하면 틀려요.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라면 틀리는 거야. 법인 등기만 중과세. 부동산 취득 어디로 갔다? 취득세 넘어갔죠. 그 취득세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이 들어가면 안 된다. 법인 등기만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입니다. 5번,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서로의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 몇 년간? 5년간 0.25. 표준세율이 얼마? 5배,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